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1회 출제 예상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회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출제 예상 문제 나눠준 거에서는 두 문제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 100회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5개뿐만 아니라 몇 개 더 하거든요. 그래서 100회 보시면은 100개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제가 이렇게 7개를 찍어드렸는데 여기서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9회 때도 4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감이 좋기 때문에 101에도 조금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고로만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좋겠고, 하지만 제가 요새 감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신 분들은 제 거를 한번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만요. 나머지는 뭐 그냥 나머지 재무, 원가세법, 전표, 부가세, 결산분계, 원천징수는 그냥 기출문제 푸시면서 있는 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법인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한 문제 5점씩 해서 제일 중요한데, 자,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일단은, 자, 이론부터 보게 되면은 재무, 원가세법인데요. 자, 재무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문제 만들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론이 됐든 실기가 됐던 유형자산, 무형자산 항상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1회 예상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서 보니까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무형자산의 그쵸, 정의, 그리고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무엇인지, 처분할 때 어떻게 처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론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요새 슬슬 나오고 있죠. 회계 추정, 회계 정책의 변경, 그쵸?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 측정 방법, 계산 방법 이외에는 전부 다 회계 추정이다. 그렇게 암기를 해주셔도 좋고, 소급법, 전진법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채 요새 되게 자주 나와요. 뭐, 분계로도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분계로 나올 경우도 있고, 이론으로 나올 경우도 있고, 사채 항상 중요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발부채와 충당부채 말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인식, 요거는 제가 계속 나올 때가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회 때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사원가 있죠. 그래서 누적에서 누적으로, 누적 수익에서 누적 공사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 진행률을 곱하면 된다. 자,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는 단기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있습니다. 여기 언제쯤에 있냐면요. 여기에 어디 있었지? 한 96회 5회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93회 요 정도 문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원가는 맨날 나오던 것만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푸시면은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하자면, 자, 원가의 개념분류 이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가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 결합원가 계산, 제조원들 배부 차이, 그리고 상호배분법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법은 솔직히, 보시면은, 웬만하면은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안 나와요.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세법 공부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왔던 것들은 무시하시고 공부하시면 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회차에 있던 내용과 보시면은 웬만하면 겹치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100개 나왔던 세법 내용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 내용들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100회와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전표는요, 저는 이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현금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 아마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전산세무 2급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좀 그대로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자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론에도 있었지만, 지금 실기에 또 유형자산으로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와 접대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용을 읽으시고 이게 사업상 증여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접대비니까 뭐 시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들 있죠. 부가세 넣고 하는 것들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 이거는 좀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 뭐 하면서 지급 임차료로 회계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리고 미제 매입세액이나 대손세액 공제 입력하는 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분계는 평이하죠. 결산분계는 여태까지 기출문제 풀 수 있으면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소모품이 대체하는 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유가증권 삼형제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넣어봤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의 회계 처리 또는 부가세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는 뭐 하나는 문제는 좀 쉽게 나오고 하나 좀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자 소득이라던가 뭐 사업 소득 또는 뭐 기타 소득,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요새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인세입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나올 때가 됐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 그래서 과거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긴 없네. 자,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최근 문제가 좀 쉽게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손익이 있다거나 평가 손익이 있는 것들 입력할 수 있게끔까지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그래서 임의 변경인지 무신고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하실 때는 항상 세트로 다니는 게 뭐냐면은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함께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오지 않을 조금 확률이 낮은 것들을 세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자, 업무부간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서가 요새 거의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가산세 계산서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죠. 그쵸? 왜냐하면 거기에 가산세 우리가 입력하는 곳에 세율 같은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대상이고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의 명세서인데 요거는 최근에 새로 유행하는 최근에 새로 유행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최근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나왔냐면은 이때 나왔습니다. 97회 때 한번 나왔는데 제가 이 수익금액 종전 명세서 보면서 요거랑 수입 배당금의 명세서를 같이 한번 묶어봤어요. 제가 요거를 체크하다가 불현듯이 수입 배당금액 명세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 그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주회사인지 일반회사인지 그 조건들이 맞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웬만한 서적에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나와도 97회처럼 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정도로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 문제를 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꽈서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100일에 준비를 하다가 예상 문제 준비하다가 그냥 꽂혔어요. 갑자기. 오늘 이거 찍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수익 배당금액 명세서는 제가 촬영하면서 추가한 거니까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97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입배당금 명세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일의 출제 예상 문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 3월 31일 아니면은 요번 주 언제죠? 아니면은 제가 26일 정도의 출제 예상 문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